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놓치는,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심 어린 칭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넸나요? 아니면 칭찬을 받으셨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칭찬했던 게 언제였는지. 일상 속 놓친 순간들. 며칠 전 저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 음료를 받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셨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칭찬과 감사에 인색해졌을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저 작업이 얼마나 꼼꼼한지, 우리는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괜히 오글거릴까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건데 굳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인사에, 회사에서 묵묵히 일을 처리하는 동료의 노력에,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한 가족의 수고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침묵합니다. 칭찬이 가진 놀라운 힘.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제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처럼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게 늘어놓은 칭찬도 아니었고, 거창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퇴근길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났어요.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것,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칭찬은 바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즉, 칭찬은 과학적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긴 문장도 필요 없어요. 동료의 깔끔한 보고서에 정리를 정말 잘했네요. 배우자의 정성스러운 식사에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 아이의 작은 배려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같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상사, 잘했어요를 습관적으로 말하는 선생님. 이런 칭찬은 듣는 사람도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건 그냥 하는 말이구나. 반면 진심 어린 칭찬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식적 칭찬, 오늘도 수고했어. 진심 어린 칭찬, 오늘 회의에서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 정말 참신했어. 그 부분 덕분에 프로젝트 방향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아. 어떤 칭찬이 더 마음에 와닿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진심 어린 칭찬의 특징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왜 고마운지,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내 노력을 봐줬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한 점을 찾는 데 익숙했던 눈이 점차 아름다운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걸 실천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문제점부터 찾았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오타가 먼저 보였고, 후배의 보고서를 보면 빠진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면 정리 안 된 거실이 보였고, 아이의 성적표에서는 떨어진 과목만 신경 쓰였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칭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이 데이터를 어디서 찾았을까? 수고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배의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 설명이 참 명확한 애가 보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한 책상이 보였고, 성적표에서는 노력한 과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좋은 점을 찾다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이 불만투성이었던 일상이 감사할 것들로 가득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 재해석은 우리의 행복 수준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칭찬하기 어려운 이유들. 그래도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칭찬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문화의 영향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예의라고 배웠죠. 그러다 보니 칭찬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서로 어색해합니다. 둘째, 관계의 역학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칭찬하면 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칭찬하면 아부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셋째,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평생 칭찬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칭찬하려니 어색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칭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사람 칭찬하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중 딱 한 사람에게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겁니다. 카페 직원에게 커피 맛있어요. 동료에게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봤어요. 가족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기. 잘했어 보다는 이 부분에서 내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였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무엇이 좋았는지 명확히 하면 더 진심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칭찬은 신선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 걸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세요.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네 번째,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론 칭찬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요. 다들 들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민수 씨 덕분이에요. 같은 식으로요. 다섯 번째, 글로 남기기. 말로 하기 어색하다면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보세요.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즘 칭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 중 누구를 칭찬했는지,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줄도 채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쓸 게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칭찬이 만드는 선순환. 칭찬에는 놀라운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직장에서 칭찬 문화를 도입한 회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지며 생산성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칭찬 하나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주 칭찬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배우자를 칭찬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오늘 요리 정말 맛있어 라고 자주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제게 당신이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같은 말을 더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칭찬은 전염됩니다. 좋은 의미로요. 칭찬과 비판의 균형.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칭찬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고 지적도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5대1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칭찬, 감사, 애정 표현 등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비판, 불평, 지적 등의 비율이 5대1이라는 거죠. 즉, 한 번 비판하려면 5번은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직장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줄 때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의 비율이 3대1 이상이 되어야 직원들이 건설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맺은 말.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내던 누군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 며칠, 때로는 평생 지속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누구에게 어떤 칭찬을 건넸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